어촌 마을 사람들의 시계는 바다의 물때에 맞추어 돌아갑니다. 물이 빠진 바다가 드넓은 속살을 드러낼 시간. 어민들의 보물 창고가 곧 열리겠군요. 고령화니 인구 절벽이니 해서 어촌 마을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이 마을에선 글쎄요. 아니 배를 좀 멀리 내면은 무거우니까. 멀리 내는데? 요새 우리 꼬막 오늘 동네 배 하나는 굴 주스러 간 사람도 있고 낙지 그리고 김.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에요. 한 달에 한 4, 5일 정도 할 수 있는 시간인데. 그 여기가 건강이요. 아주 바다 건강이라고 바다에서 보러 먹고 아주 여기 각지에서 다 와요. 젊은 귀여 인구가 하나둘 들어간다는 어촌 마을은 지금 회춘일기를 써내려가는 중입니다. 배나요 배나. 아침 8시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백미리 마을 주민들이 간조 시간에 맞춰 배에 올랐습니다. 마을에서 5km 앞 바다로 나가 갯벌이 드러날 때를 기다리려는 겁니다. 여 모래사장이 쫙 갔을까죠. 거기 4km. 백미리 마을 앞 갯벌은 서해에서 몇 안 남은 갯벌 중에서도 천혜의 보고로 손꼽힙니다. 모래와 점토가 섞인 단단한 혼성 갯벌은 다채로운 생명을 품고 있죠. 이거 안 나올 거냐? 아유. 힘겨루기 끝에 백기를 들고 나온 건 씨알이 굵은 낙지입니다. 요새 이거 다 잡은 거 이게. 이거보다 더 큰 게 있다고. 어저께 잡은 건 되게 컸어 아주. 오늘은 이거 적은 거요. 할아버지는 철마다 낙지며 바지락이며 마르지 않는 화수분처럼 아낌없이 내어주는 갯벌에 기대어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뭐 이리 들어가다 구멍. 이름처럼 100가지 맛이 있다고 입소문이 났다는 백미리 마을. 이 갯벌에서 나는 또 하나의 백미가 있다는군요. 겨울에 제철을 맞은 꼬막입니다. 꼬막은 벌교가 유명하다지만 백미리 꼬막도 둘째가라면 서럽답니다. 2018년부터 갯벌에 종패를 뿌려 지난해부터 수확해온 마을 농사입니다. 양식장잖아요. 이 새꼬막인데 꼴에서 키우는 거 같아. 좋지. 저희요? 정말 네, 금방 저희 4년 넘는 것도 안 되니까요. 이게 보통 웬만한 사람 못 사. 도시에서 사업을 하다 온 부부처럼 백미리 마을엔 외지에서 들어온 주민들이 많습니다.
백미리에 들어와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다는 부녀 회장님은 마을에서 제일 가는 꼬마 캐기 선수입니다. 개인 사장이잖아 지금. 그래요? 그렇죠. 개인 사장이야. 자기 보니까 다 자기가 하는 것만큼 먹는 거니까. 갯벌에도 해산물이 많이 나오는 길이 따로 있답니다. 어촌 생활 이제 5년 차인 미정 씨는 아직 그 길이 잘 안 보이는데요. 주민들이 차근차근 알려줍니다. 그 겉에만 살살 긁으시라. 겉에만 너무 투입하지 마. 아 이거 할 때 재밌긴 한데 힘들어요. 어마무시하게 힘들어. 근데 못 따라줘서 그래. 도시에 살면서 언제 이런 일을 해보았어야지요. 아직 일이 손에 익지 않아 수확량은 적지만 도시에 살 때보다 마음은 한결 여유롭습니다. 갯작업은 물이 빠지고 3시간 안에 마쳐야 합니다. 3시간 만에 꼬막을 많이도 캐셨네요. 밀어. 이거 받아 올게. 오케이. 한 번 더. 물이 들어오는 게 순식간이라 자칫 욕심을 부렸다간 애써 캔 꼬막을 두고 가야 하는 수도 있습니다. 주민들이 힘을 모아 수확한 꼬막이 총 740kg, 킬로그램당 6,500원씩 계산하면 약 500만 원 가까운 소득입니다. 소득이 줄어들면 주민 수도 줄어드는 거예요. 어민들 소득이 증가한다라고 하면은 옛날에는 그냥 무조건 팔아서 증가를 했지만 지금은 내 어촌으로 관광객들을 유입시켜서 바로 그 어촌 내에서 팔다 보니까 가격이 거의 배 이상을 맞는다라는 거죠. 수입은 각자 캔 양만큼입니다. 마을 공동 작업에 참여하는 주민들 중 외지에서 이주해온 사람이 약 40%에 달합니다. 원주민과 이주민 할 것 없이 단합해서 마을 일에 앞장서온 덕에 지난 10년간 백미리는 1등 체험 마을로 성장했습니다. 망붕어와 낙지, 바지락 조개잡이 등을 특화시켜 연평균 10만 명이 찾아오는 백미리 어촌 체험 마을. 그러나 그 이름이 무색하리만치 마을 환경은 낙후두에 있었습니다. 한 번 다녀간 체험객이 2번 오지 않는 곳이었죠. 그런데 2년 전 백미리에 새로운 희망이 들어섰습니다. 고령화된 어촌 마을의 환경을 개선하는 어촌 뉴딜 사업이 진행되면서부터입니다. 105억 원가량의 지원금이 투입되면서 마을의 체험객들을 위한 숙박시설과 주차장, 마을 정보센터와 같은 편의시설을 갖추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곳의 주민들이 운영하는 카페도 들어섰습니다. 지금 이거는 김가루를 넣었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여기 특산물이 김이다 보니까 김을 넣게 됐어요. 백미리에서 꼭 먹어봐야 할 메뉴라는데요. 요즘 말로 시그니처 메뉴라고 하죠. 이탈리아식 아이스크림 젤라또입니다. 김과 감태 등 마을 특산물인 해조류를 넣었죠. 어촌 뉴딜 사업은 환경 개선뿐만이 아니라 마을 특화 사업을 위한 교육도 지원합니다. 세계에도 없는 맛, 백미리만 있는 맛. 우리 어촌을 부각을 시키기 위해서 해조류를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계속 이렇게 젤라또를 만들고 있거든요.
계속 이렇게 끊임없이 지역 주민들이 뭔가를 생각해내고 또 이렇게 만들어가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마을 분위기도 좋아지고. 주민들은 바리스타 자격증도 따고 젤라또 만드는 법도 배웠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없는 우리만의 문화 콘텐츠를 만든다는 자부심으로 똘똘 뭉친 주민들. 백미리 마을을 국내 최고의 체험 마을로 만든 비결입니다. 처음에 여기 왔을 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저희 처음에 왔었을 때. 이게 좀 이런 거 해주시면 한 번 오고 두 번 오고 두 번 오고 세 번 오고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마을 주민들의 사기가 한층 더 높아지겠군요. 마을에 유입되는 젊은 세대와 관광객들이 늘어나는 어촌 마을은 늙어갈 새가 없습니다. 여기 생각보다 물이 많이 튈 텐데. 또 한 명의 부지런한 어부가 새벽잠을 떨치고 바다로 향합니다. 날도 밝기 전에 서둘러 출항하는 어선은 지금 김양식장으로 출근하는 길입니다. (10월) 중순부터 (3월) 말까지는 김을 채취하는 기간인데요. 열흘에서 보름에 한 번씩 채취한답니다. 그런데 매달 생산되는 김 종류가 달라진다는군요. 지금 채취하는 건 생김새가 곱창을 닮았다는 곱창김입니다. 원래 10월부터 11월 사이 약 보름간만 채취할 수 있어 귀한 대접을 받는 김이라는데 어쩐 일인지 해를 넘긴 지금도 곱창김이 풍년이라는군요. 그런데 꼭 이렇게 컴컴한 시각에 수확을 해야만 하나요? 아, 이게 물때 시간 맞추려고요. 저희가 여기가 뻘이 낮은 데라서요. 바다가 아니라 물이 써버리면 작업을 못 하거든요. 저는 지금 들어온 지 7, 8년 된 것 같아요. 저 직장 다녔어요. 저 어디지? 당진에서. 이제 이게 비전이 보이더라고요. 제 친구가 1년 먼저 들어왔거든요. 저보다. 친구는 서울에서 직장 다니다가 내려왔거든요. 직장 생활보다 낫다. 저도 그 말에 나도 한번 해보자 해서 그래서 내려왔는데 훨씬 낫네요. 여느 청년들처럼 고향을 떠나 도시로 나갔던 수민 씨는 친구 따라 고향 입금 마을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김양식업에 뛰어들었죠. 바다에 녹을 먹고 사는 일이 힘들다고 부모님은 말리셨지만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디 있나요? 오히려 직장 다닐 때보다 소득이 10배 이상 들어 힘든 줄도 모르겠다는군요. 이 마을엔 고향집을 떠났던 청년들이 여럿 돌아왔습니다. 수온의 영향을 받는 바다 농사도 물론 흉작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희준 씨는 부자랍니다. 양식장을 보고만 있어도 배가 부른 마음 부자랍니다.
청년들이 돌아온 이금 마을은 전남 신안군 암태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3년 전 우리나라에서 네 번째로 긴 다리 천사대교가 개통되면서 육지와 연결된 암태도는 그 덕에 관광객도 많이 늘었죠. 암태도에서도 낙조가 아름답기로 유명한 이금 마을은 규모가 작은 포구 마을입니다. 경운기를 물가에 댈 수 있어 바닷물 퍼가기가 한결 수월한데요. 2018년 어촌 뉴딜 사업에 선정된 후 생긴 변화입니다. 선착장과 함께 낡고 좁던 마을 진입로도 왕복 2차선 도로로 포장됐습니다. 포구도 재정비됐습니다. 어선들이 접안할 수 있는 부잔교가 새로 생겼는데요. 소형 선박을 접안하기도 쉽고 어민들도 안전하게 배를 타고 내릴 수 있게 됐습니다. 선박을 안전하게 보듬어줄 방파제도 생겼습니다. 이젠 태풍이 불 때마다 목포까지 피항을 가지 않아도 된다는군요. 역할이는 태풍이 불었을 때 배들을 저렇게 서너 개 들어 올리잖아요. 들어 올려버려요. 사고 전혀 없어. 어민들의 한숨을 덜어줄 든든한 동아줄이 생긴 겁니다. 마을 진입로와 포구가 재정비되면서 이금 마을은 살고 싶은 고향 마을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김을 실은 채취선들이 이웃섬 아패도에 있는 김선상 경매장에 속속 도착합니다. 전남 신안은 맛 좋은 김을 생산하기로 정평이 나 있는데요. 이 경매장에선 하루 평균 120톤가량의 김이 거래됩니다. 오늘 수민 씨가 채취한 김이 어림잡아도 좋게 4톤은 될 거라는군요. 혹시 아저씨? 네, 안녕하세요. 돈 어디다 다 쓰려고? 네? 돈 어디다 다 쓰려고? 응? 시? 한 30개 넘게 나왔는데? 과연 좋은 값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갓 채취한 물김은 중매인을 거쳐 공장에서 마른 김으로 가공된 뒤 우리 식탁에 오릅니다. 어촌 뉴딜 사업으로 살기 좋아진 고향 마을은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회의 땅이 됐습니다. 면사무소에서 프로그램이 좋게 나와 있어요. 귀화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래서 제 친구도 한 명 또 알아보고 있긴 하고 있어요. 귀촌한다고. 그리고 점점 연세들이 들어가시니까요. 일단 젊은 사람들이 들어온 게 최고 좋은 거죠. 그래야 좀 어차피 섬도 좀 활성화도 되고요. 이런 저런 사업도 많이 나올 거고요. 어떻게 보면 숙제죠, 숙제. 저희들이 해결을 해야죠. 그래야 어르신들도 편하게 사시고요. 저희가 해야죠, 저희가. 경주시 동남쪽 끝자락에 자리한 지경마을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작은 어촌 마을입니다. 이 포구엔 육지에서 배를 끌어내려줄 시설도 배를 댈 수 있는 부잔교도 없습니다. 포구를 메우던 배는 점점 줄어 지금은 소형 선박 15척만 남았습니다. 어가 인구가
그만큼 줄었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어가 인구는 지난 30년간 78%나 감소했습니다. 젊은 세대가 빠져나간 어촌 마을은 급속한 고령화로 소멸 위기에 놓였는데요. 이대로 가다가는 20년 뒤 어촌 마을의 84%가 사라질 거랍니다. 꺼져가는 폭우의 생명을 되살리려면 젊은 피를 수혈해야 합니다. 고향 마을의 아름다운 자연유산과 뿌리 깊은 삶의 터전이 대대손손 명맥을 이어가기를 주민들은 바랍니다. 목포에서 출항한 이 쾌속선은 지난해 4월 새로 생긴 항로를 오갑니다. 여기 최고 살기 좋아진 데가 만제도예요. 만제도 손님도 많이 와요. 200이 생긴 뒤로 만제도 손님이 많이 늘었어요. 만제도 행복한 섬 된 거예요. 이제 행복한 섬 된 거예요. 목포에서 남서쪽으로 120km 거리에 있는 섬 만제도는 한때 육지에서 가장 먼 섬이었습니다. 흑산도를 비롯해 4개의 섬을 돌아오느라 뱃길로 5시간 40분이 걸렸죠. 그러나 지난해 만제도행 직항 노선이 생기면서 2시간 10분 만에 닿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 덕에 외지에서 섬을 찾아오는 강태공과 여행객들이 더욱 늘었습니다. 섬 작아요. 보면 이렇게 앞에 보면 저게 물생산, 요게 이제 앞산, 뒷산, 그리고 T자 모양으로 생겨가지고 다 주상절을 이루어진 조그만 섬이에요. 쾌속선은 이 작은 섬에 일어난 기적입니다. 만제도에 처음 사람이 들어와 산 건 조선시대 숙종 26년경, 그러니까 1700년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무려 300년 만에 직항 노선이 생기면서 바깥 세상과 더 가까워진 만제도는 더 이상 망망대해에 홀로 떠있는 외로운 섬이 아닙니다. 현재 46가구, 80명의 주민이 사는 섬 만제도도 고령화된 섬입니다. 마을에 남은 해녀도 이제 5명뿐이죠. 이것도 홍합이에요, 뭐도. 면이 없고 밭이 없으니까 우리는 바다에 가서 이것을 해야 먹고 산다거라. 이것이 우리는 생업이다거라. 바다에 안 가고 집에 가 있으면 여기서 심은 한 장 안 생겨라. 이제 이거 까갖고 이제 얼려갖고 팔져라. 그래도 어촌 뉴딜 사업 덕을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교통이 달라졌으니까 좋더라. 교통이 우리가 고생 안 하고 엄청 고생했어. 인자는 안전이 아주 땡이었대. 전에는 5-6시간 배를 타고 다니면 우리도 한번 여기서 파도 치면 진짜 종선이요. 여기서 청계장님 나이니 힘들어 고생했어요. 목포 한 번씩 나가려면 나이 먹은 할머니들 싣고 가서 객선 올리려면 그게 최고 불편하지라. 어촌 뉴딜 사업의 첫 수혜지였던 만제도엔 여객선을 댈 수 있는 저반 시설과 차도선을 위한 경사직 선착장이 새로 생겼습니다. 꿈에도 생각해 못한 건지 여기 우리가 생각도 못할 아주 문화 혜택을 보고 있는 거예요.
마을 길도 새로 정비해 주민들은 삶의 질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어촌 뉴딜 사업과 함께 주민들이 자율관리 공동체를 운영하면서 어가소득도 늘어났다는군요. 아니 건강하셔야지. 아따 손자도 용돈도 주고 딸도 아직 안 넣었을게. 딸도 시집 보내야 되고 자, 그런데 쓰지라 산대. 섭이라고 부르는 자연산 홍합인데요. 크기가 남다르죠. 만제도에 남은 5명의 해녀가 차디찬 바다에서 건져온 겁니다. 냉동도 얼려갖고 이제 야채 주문하면 이제 8방 4방. 섬에 남은 어머니들은 지금도 오로지 자식들 생각에 일합니다. 뭐 도와드릴 게 없을까 했더니 힘 좀 써달라 하시는군요. 수북히 쌓이니 껍질도 제법 무겁습니다. 어머니들 손마디가 굵어지고 허리가 굽어진 이유겠지요. 섬에서는 좀 특별한 인연들이 좀 있어요. 끈. 어차피 여행 자체가 끈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고 제 생각은 관광과 여행의 차이는 한 발자국 더거든요. 내가 그 사회로 좀 더 들어갈 수 있는 노력. 옛 기록에 따르면 임진왜란 때 왜군이 배를 접안하기 가장 좋은 곳이었다는 항구 마을. 바로 이곳 수렴마을입니다. 과거엔 포항, 울산 등 인근을 통틀어 어업이 가장 활발한 마을이었다는데요. 갈치, 광어, 낙지, 문어 등 어종도 매우 풍부하고 수확량도 어마어마했다는군요. 지금도 솜씨 좋은 해녀들이 현역으로 활동하며 자연산 해산물을 건져옵니다. 많이 잡았나? 그래 저 사람도 많이 잡아. 내일이면 나가 80이다. 젊었을 때는 완전 인류 해녀였는데 지금은 인류 아니다. 오늘 또 많이 잡았다. 바다 사정이 예전만 못하다 해도 몸을 놀리는 만큼 돈이 됩니다. 앉아보세요. 그냥 앉아봐. 바다의 인삼, 해삼을 잔뜩 잡으셨네요. 아니 종자가 다른 겁니까? 그러면 크는데 어항이 재정비되면서 해녀들이 보다 안전하게 물질을 할 수 있게 됐다는군요. 수렴항은 파도에 취약한 마을이었습니다. 태풍 때는 7m, 8m 되면은 정말 저희 자신도 무서워요. 원래 이게 없을 때는 바로 밀고 들어왔어요, 태풍이. 근데 동영상이 있나 모르겠다. 한번 보여줘요. 저희들 사실 태풍 때는 이랬어요. 이거 잔디 한번 봐보세요. 네. 지금 파도가 이렇게 넘어. 어마어마하죠. 바로 높이 한번 엄청 스럽습니다. 해마다 태풍이 오면 저희들이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근데 월파가 돼가지고 이쪽을 넘어오고 이래가 되었는데 지금은 이 120m 파도에 설치함으로써 작년 태풍, 그 대형 태풍 2개도 이쪽에 아직 마을 쪽으로 월파는 없었다는 거예요. 수렴마을은 재작년 가을 어촌 뉴딜 사업에 첫 삽을 떴습니다. 처음에는 수름도 그렇게 낙후화되어 있었습니다. 낙후된 어촌이었는데
수렴천엔 보도교와 함께 산책로가 놓였습니다. 사람이 걸어다닐 수 없을 만큼 좁고 위험했던 마을 앞 도로엔 차도와 분리된 보행로와 함께 주민들을 위한 쉼터가 마련됐습니다. 살기 좋아진 고향 마을 모습을 타지에 가 있는 자녀들이 누구보다 반긴답니다. 한때 잃어버렸던 포구의 활기도 되살아났습니다. 삼치. 포구에 새로 설치된 가로등이 불을 환하게 밝혀주어서 새벽 출항도 보다 안전해졌다는군요. 마을을 찾아오는 관광객들도 벌써 20% 넘게 늘었답니다. 여름철엔 하루에 1000명이 넘는 관광객이 수렴마을로 온답니다. 여름철에 보면 차 댈 데 없어요. 울산에서도 오고 전국에서 옵니다. 울산, 경주, 대구, 뭐 부산, 심지어 뭐 서울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무엇보다 좋은 건 마을의 사람들 웃음소리가 끊이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앞으로는 마을을 떠날 사람들보다 돌아올 사람들이 더 많아지겠죠. 지난달 수렴마을에서 어촌 뉴딜 사업 준공식이 있었습니다. 전해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해양수산부 장관까지 참석한 오랜만의 마을의 큰 행사입니다. 어촌이 새롭게 태어나고 있습니다. 어촌 필수 기반 시설을 현대화하고 지역의 특화 사업과 주민의 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하는 등 어촌에 다시 생기를 불어넣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함께 살기 좋은 마을로 다시 태어난 고향 마을을 주민들은 한 마음으로 지킬 겁니다. 소멸 위기에 놓인 어촌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어준 어촌 뉴딜 사업. 그러나 고령화되고 소외됐던 어촌 마을을 다시 기회의 땅으로 만드는 건 결국 사람입니다. 누군가가 살기 좋은 고향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새로운 고향이 될 수 있도록 어촌 마을은 문을 활짝 열어둘 겁니다.